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조정이 오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떨어지진 않은 상태이고요. 알트코인들 역시 대부분은 비트코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23센트, 거의 24센트가 덜랑말랑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볼륨은 굉장히 적습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모아서 모아온 소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작년에 스프링에서 개발자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및 모임을 진행을 했을 때 XRP 생태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날짜가 2019년 10월 4일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낸스 US 첫 번째로 모습을 보인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이낸스 US의 CEO가 캐서린 콜리, 바로 리플사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이 모임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리플사의 직원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목격된 이 실시간 유동성 거래 목록에는 바로 이 바이낸스 US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이낸스 US에서 일본의 빗뱅크로 실시간 유동성을 통해서 1052개의 XRP가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잡아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일본 쪽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랍지는 않지만은 바이낸스 US가 나서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간 유동성을 테스트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그것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으로 보낼 때 저는 당연히 SBI 버추얼 커런시 거래소로 보낼 줄 알았는데 빗뱅크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번에는 바이낸스 US에서 빗소로, 멕시코의 빗소로 2000개 상당의 XRP를 보낸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송금 나온 것이고요. 자, 바이낸스 US가 미국을 대표해서 실시간 유동성 거래소로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비트스탬프도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US까지 이런 식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유동성 공급자들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일본으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빗뱅크가 정식적으로 리플사의 파트너 거래소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느샌가 2월에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송금로들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낸스 US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이낸스도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는 모습까지 나와주면은 정말 좋겠죠.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리플사, 가격은 비록 삽질을 하고 있지만은 사업은 계속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스말밸러이라는 곳에서 XRP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XRP 거래를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좋은 점은 이제 법정 화폐들과 페어를 이룬다는 것인데, 유로, 스위스 프랑,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이런 식으로 같이 거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RP 커뮤니티 멤버가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낸 소식입니다. 이 컨텐츠 워크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문서들이 공유가 되는데, 그 문서 중에 2019년 당신이 알아야 할 탑 핀테크 회사들이라는 이 보고서 양식의 문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영국에서 자산 규모로는 네 번째로 큰 은행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센텐더 뱅크와 함께 리플사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몇몇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은 글로벌 거대 은행들 사이에서 많은 발전과 관심을 받았는데, 센텐더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은 리플넷을 통해서 은행들과 지불 제공자들, 기업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빠르고 중간 과정이 없는 국제 지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리플사의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2배가 되었죠. 자, 아무튼 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리플사의 고객일 가능성이 꽤 높아지게 되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식적으로 발표가 확실히 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확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BI 홀딩스가 주주에게 최대 8,000엔 상당의 XRP를 배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날짜는 3월 31일부터라고 합니다. SBI 측은 주주는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배당금은 XRP 토큰으로 주주 계정에 입금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공짜로 나눠준다라고 비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SBI의 목적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임을 저희는 알아야 되겠죠. 뭐든지 나쁘게 볼 수 있으면 나쁘게 볼 수 있고 좋게 보면은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XRP 대규모 이체가 또 있었습니다. 517억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익명의 지갑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볼 문서는 좀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것인데,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리플사의 기술과 같은 지불 시스템, 즉 결제 시간을 줄이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보안이 더욱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리플사가 국제 지불에 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모건 스탠리도 리플사의 기술을 이미 채용해가지고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대형 은행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쪽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제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간 흥미로운 소식도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쭉 지켜보셨거나 암호화폐 소식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암호화폐 분석업체 혹은 이 ICO 관련 업체 중에 메사리라고 있습니다. CEO의 이름이 라이언 셀키스인데요. 리플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리플사를 공격하고 까대기 바빴었던 그런 업체인데요. 특히 CEO가 그랬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빵영이 트위터상에서 한번 성낸 적도 있었는데 그 트윗은 또 바로 지웠었고요. 가장 최근 것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기부금을 덜 낸다고 공개적으로 또 뭐 불평을 했다가 크리스 랄슨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처럼 리플사를 증오하는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그 모습이, 그 분노나 증오가 사그러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은 리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평을 하는 사람이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99%의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보다는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이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XRP가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중앙화되어 있고 리플사가 XRP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며, 또한 리플사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을 풀었는데 막 사기라느니 험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에 또 앙심을 품었었던 XRP 홀더 중에 몇 명은 이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아브라의 CEO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의외로 리플사를 바로 까대지 않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리플사의 기술력은 인상적이다. 리플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제공하고 있는 프로덕트들 같은 경우는 다른 99%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보다 이 시장에 더욱더 좋은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암호화폐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존재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훌륭한 팀을 꾸렸고, 특히 보드 멤버와 자문단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리플사는 더불어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으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이 업계, 송금업계에 굉장히 빨리 진출한 그런 편이다. 그러나 지킬 앤 하이드의 하이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불투명한 보고서, 이 분기 보고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회사의 자금 지원 모델은 어떤 것이며 그들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 모집 부분 등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리플사가 기존의 은행들에게 시세보다 더 싼 값에 XRP를 판매하는 대가로 공식적으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라면은 리플사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XRP는 이렇게 됐을 때 XRP는 비로소 성공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리플사의 수익 모델과 그들이 사업에 있어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들인데, 그 중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만이라고 봤었던 것은 XRP가 리플사의 중요 지불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별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는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었고요.
일단은 그전에는 리플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 리플사의 좋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엊그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리플사를 신나게 까다가도 점차 그들의 의견들이 누그러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사기꾼들인지 알았는데 사기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아직까지는 리플사의 많은 지불 플랫폼에서 XRP가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리플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귀담아서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XRapid 실시간 유동성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용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송금로들도 열게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발언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XRP를 들고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단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바로 유럽, 이제 스위스나 독일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탁부터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이 암호화폐를 들고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2020년도 초반인데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면 이 규제적인 부분이나 일반인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사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플사를 계속해서 욕하고 까기만 했었던 사람이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역시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지적을 한 대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지불업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XRP가 전 세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가격 상승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날이 100%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날이 온다라면은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잘 견딜 수 있기를 또 바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 저는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재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은 이 광고주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해 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평안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세요.